자, 안녕하세요. 무소TV 황 소장입니다. 자, 2022년 3월 24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세 제가 생각했던 예측하고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었어요. 조금 다른 움직임이었는데, 근데 거래소 시장이 이렇게 보시면 아직 힘이 없죠, 그죠? 아직은 힘이 없다. 아직은. 자, 일단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는 이렇게 상승을 좀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최근에 굉장히 좀 약한 그런 모습,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추세로 전개가 됐었는데 어제죠. 그죠? 어제 전일은 좀 이렇게 그나마 좀 목표치 2750 정도 이렇게 이 부분까지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뭐 진짜 진바닥을 형성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어제 미국장은 조정이 들어왔는데 뭐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냐 하면 역시 뭐 인플레이예요. 인플레이 이 인플레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제 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3월 달에는 0.25를 인상했고 그러면 5월 달 그리고 매회 FOMC 회의 매회마다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 6월, 7월 그리고 9월, 11월, 12월 6번 남았는데 6번 다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가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그러면 5월 달에는 인상폭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0.5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0.5. 3월 달에는 0.25를 인상했는데 5월에는 0.5. 그럼 6월에도 0.5.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니까 이제 괜찮은데 이제 뭐요? 양적. 여태까지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었는데 이제는 양적 긴축 정책. 양적으로도 긴축. 이거를 갖다가 공격적으로 하겠다. 공격적으로. 그러면 공격적으로 어떻게? 5월부터 하겠다. 5월부터 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힘이 좀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거래소는 오늘은 어쨌든 간에 뭐 계속 이렇게 오전에는 분차트상 뭐 저점을 깨고 뭐 이런 모습이었어요. 저점 형성하고 또 깨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다행입니다. 다행. 근데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오지는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뭔가가 왕창 누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뭔가가 왕창 짓눌러 버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은 뭐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인데, 자 일단 2,700선 기준으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런 모습이라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예측이니까요, 그죠? 그 움직임 보면서 뭐 대응하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이 훨씬 강하죠, 그죠? 코스닥이 훨씬 강한 모습. 자, 이쪽 부분에서 박스권 이렇게 형성을 했었어요. 박스권 어느 정도 박스권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박스권 상단부를 잘 지지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부가 잘 지지가 되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부가 잘 지지가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오늘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얘도 저점을 오전에는 막 깨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 근데 후반부 들어서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개별주 장세다. 개별 테마가 살아있는 개별 테마주 장세. 중소형 개별주. 개별 테마주 장세.
그래서 개별 테마주 장세인데 거기에 맞게 잘 대응들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신정부 기대감,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오늘도 부동산 정책 관련주들 뭐 급등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건설주들이 중소형 건설주들이 어떤 거는 뭐 상한가도 들어가고 뭐 어떤 거는 급등을 했고 뭐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테마가 살아서 개별적으로 테마가 살아있는 그런 장세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 테마별 대응들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뭐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장세가 훨씬 더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차트를 보셔도 이렇게 역사적인 대량 거래가 실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닥권, 자, 이 고점 형성하고 쭉 떨어졌어요, 그죠? 예, 이쪽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 조정이 들어오고 그냥 바닥권에서 언제예요? 2001년부터 조정이 들어왔어요. 2001년부터. 그럼 2001년부터 이 위치예요, 지금. 2001년부터 지금까지 2022년까지 20년이 넘도록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게 코스닥 장세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큰 거래가 실리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난 매수세가 진행이 됐죠, 그죠? 이 돈의 힘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은 많이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막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고요. 뭐 당장에 그렇게 많이 간다라는 게 아니고 꾸준히 상승할 거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5월에 FOMC 회의 그 부분을 잘 넘겨야 되겠죠, 그죠? 잘 넘기면서 이쪽이 이제 진바닥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차트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죠? 거래소 차트하고는 거래소는 아직까지는 여기가 진바닥이 맞을까? 여기가 과연 진바닥이 될까? 좀 우려감이 있어요. 우려감은 있는데 기술적으로.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거의 진바닥이 나온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봉 보셔도 그렇고요. 뭐 월봉 보셔도 그렇습니다. 월봉. 자,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죠? 급등을 하고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직전 고점 부근. 여기까지 이렇게 침범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지지가 된 그런 흐름이거든요. 충분히 조정이 일어난 모습.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안 그렇다 아니다 그랬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인데 여기.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아직 내려와 있지 않은 모습. 좀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침범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월봉을 봐도 코스닥이 훨씬 더 안전한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아직은 거래소는 대형주들이 많아요, 그죠? 대형주 장세가 아니고 중소형주 장세다. 중소형 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마 한참 펼쳐질 것 같아요. 중소형 개별주 위주로. 그리고 또 다행히도 대선 끝난 후에 신정부 기대감으로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정책 테마주들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벌써 말씀드렸죠. 부동산 관련주.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정책이 뭐 신규 주택 건설도 있고요. 신규 주택 건설도 있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 테마도 있죠, 그죠? 재건축, 재개발 테마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추격 매수 하실까봐 겁나요. 또 추격 매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추격 매수는. 그래서 조정을 잘 거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대형주는 아직은 아니에요. 대형주는 예.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대다수의 종목이 올라갈 때 대형주도 올라가겠지만은 앞으로의 장세는 중소형 개별주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자,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고, 자,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좀 다졌어요. 그죠? 바닥을 다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일어나는 모습인데, 그러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이 위치로 다시 내려왔죠. 그죠? 다시 내려왔는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깰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좀 더 깰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봉만 보시지 마시고요. 월봉도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월봉 보시면은요. 자, 일봉부터 보시죠. 자, 일봉 차트 좀 키우겠습니다. 일봉, 자, 상승하는 장기 이평선, 상승하던 장기 이평선이 잘 상승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꼬리 내렸어요. 꼬리 꺾어졌어요. 꺾였어요, 밑으로. 그리고 완전히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주가가 제일 밑에 있고요. 5일선, 21선, 그죠?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뒤집혔잖아요. 뒤집혔어요. 100% 역배열은 아닙니다. 왜? 61선하고 121선은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러면 61선 지금 완전히 하락 각도가 점점 세지죠, 그죠? 그럼 121선 뚫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완전히 역배열이 되겠죠. 완전히 역배열이. 그럼 더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데 관심 아주 나중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자, 일봉 보고는 또 확실하게 여기가 바닥일까? 과연 여기가 바닥일까? 아사무사해요. 그럼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자, 월봉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월봉인데, 자, 여기에서 급등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내려왔어요. 어디까지? 직전 고점 부근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이 부분까지. 지금 거기다 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 아직 안 내려와 있고. 자, 상승할 때 보세요. 여기에서 월봉상 보시면은, 자, 장대 양봉. 여기에서 좀 머무른 그런 부분이 없죠. 저항을 받고 멈칫멈칫했던 부분이 아니고 저항을 받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로 돌파를 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내려올 때 여기에서 지지선 역할을 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거죠. 지지선 역할을 할 만한 건덕지는 어디요?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그럼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뭐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봉도 좀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일봉만 가지고 여기가 저점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 자, 월봉 보시면은 좀 더 내려와야 된다. 월봉상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6만원부터 5만원, 완벽하게는 6만원 깨져가지고 5만원 중반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서는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자, 작년 3월부터 계속 강조 드렸습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거 시간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삼성전자 그때부터 제가 강조 드리기를 삼성전자 관심 갖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계속 조정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도 개인들은 삼성전자에 목을 메고 있더라고요. 계속 삼성전자에만 목을 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 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신정부 정책으로 이제 개별주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자, 이 개별주, 특히 오늘 부동산 관련주, 뭐가 상한가 들어갔어요? 일성건설인가? 자, 일성건설이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장 끝나고 이제 공시가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공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시간 4시부터 5시 사이에 어떤 공시가 나오느냐. 뭐 주의 내일부터 해가지고 뭐 경고 투자 종목 지정 예고 해가지고 내일 주자가 달리게 되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AT 세미콘. 자, 이 바닥에서부터 이건 뭐 상한가 나왔어, 점상 나왔어, 상한가 나왔어, 경고 들어갔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항상 보면은요, 최고 꼭지에서 거래가 제일 많아요. 최고 꼭지에서 거래가 제일 많아. 겁상실한 거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예. 자, 주자 붙은 종목 하나 보여드릴까요? 안랩입니다. 자, 주자 붙었습니다. 주자. 어제 4시에서 5시 사이에 공시 어떤 공시가 떴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희한하죠. 자, 제일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제일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자가 딱 뜨는 순간, 전략이 달라져요. 매매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매매 전략.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냥 대충 사도 돼요. 대충 사도 되지만은 주자가 뜨는 순간 매매 전략이 달라져.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혹시나 일성건설 잘 간다.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자, 오늘 주자 뜨는지 꼭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주자 뜨고 안 가는 종목 그거는 저희 방에서 보유하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올라왔죠. 그죠? 자, 지난번에 고점 형성하고 자,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큰 거래량이 실리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부딪히겠죠, 당연히. 부딪히겠죠.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로 치고 뭐 이렇게 가나요? 그래서 차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필요한 겁니다. 기술적 분석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기술적 분석이. 이게 이재명시 테마였죠. 이재명시 기본주택. 윤석열 그때 후보였을 때 윤석열 후보 부동산 정책 관련주는 저희 방에서는 딱 두 종목 매매했어요. 딱 두 종목. 자, 이거 말씀드리는 게 혹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모습. 안내 보셨죠? 안내. 자, 주자 달고 오늘 주자였어요. 주자 달았는데 아이고 이게 뭐 먹을 게 있다고 그렇게들 광분들을 하셨는지 분차트를 봐도 그래요. 분차트를 이렇게 자 키워볼게요. 분차트. 거래 언제 제일 많이 실렸나? 장 시작하고 제일 많이 실렸어요. 막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 여기까지 거래량이 제일 많습니다. 누군가는 왕창 팔고 누군가는 왕창 물렸다는 얘기죠. 그죠? 물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래가 점점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매매 하시지 마시고 편안할 때 관심을 가지시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은 또 갈 것 같아 가지고 또 뭐 막 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아무리 부동산 정책이지만 뭐 얼마까지 갈 거냐 차트 보면 또 그 계산을 해보면 대충 나와요. 얘는 기술적 분석상 얼마까지 갈 수 있다. 그거는 나와요. 그거는 나오는데 꼭 그 가격만큼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때그때 움직임을 잘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 일단 오늘 이제 끝났으니까 뭐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죠? 상한가 들어갔다 깨졌다 뭐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분차트상. 자, 상한가 탁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깨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 닫았어요. 근데 또 깨졌어요. 근데 막판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상한가 치고는 굉장히 약하다. 약한 상한가. 약한 상한가. 약한 상한가. 약한 상한가예요. 약한 상한가. 약한 상한가인데 상따들도 하시더라고요. 막 상따를 막 하셔. 여기 상따 물량 보이죠? 여기 막 상따. 여기도 상따. 아이고. 아니 왜들 그러시는지. 너무 광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광분들. 희한하죠. 일봉상으로도 그렇고요. 분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아니 조용히 있을 때는 별 관심들도 없으셔. 조용히 있잖아요 여기. 조용히 있을 때는 아무도 관심 없어. 관심 없다가 치고 올라가면 그 난리야. 치고 올라가면. 희한하죠. 희한해요. 왜들 그렇게 매매하시는지. 자, 상한가 뭐 몇 방 갈 줄 알고 이게 또 겁없이 막 덤벼 드실까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거 확인들 좀 하셔야 돼요. 이거 확인들 하셔야 되고. 일성건설 아직 뉴스 안 나왔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직은 안 나온 것 같네요. 그죠? 4시에서 5시 사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별 주가를 한번 볼까요? 5거래일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거든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안 나왔나? 일단은 나오게 되면은 내일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계산하는 방법 예전에 다 알려드렸는데 그 계산들 해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계산들 해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 일단은 이렇게 급등하면서 물량이 이렇게 실린 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 왜냐? 물려있던 그 매물이라 그러죠. 물려있는 물량들. 그 매물을 소화해내는 모습이 굉장히 양호했어요. 양호했습니다. 양호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도 그렇고요. 일정 부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보여지고 얘가 이제 주자가 뜨게 되면은 주자가 뜨게 되면은 정확하게 명칭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이게 뜨게 되면은 요건이 있어요. 세 가지 요건. 그 세 가지 요건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경고가 계산하셔야 돼요. 경고가를 계산하셔가지고 그 기법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자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계산도 안 해. 경고가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막 덤벼들어. 그럼 100% 물려요. 물립니다. 좀 조심들 하시고요. 자, 신정부 정책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별주 장세가 계속 펼쳐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일정 부분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차트를 보셔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쉴 때가 됐잖아요, 그죠? 조금 휴식이 필요한 거죠.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나면 다시 뭐 고점을 뭐 도전을 한다라든가 뭐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에서 바로 이거 뭐 점상을 간다, 뭐 그런 거는 힘들고요. 그런 건 사실 힘든 모양이고 일정 부분 뭐 물량들을 많이 소화해내야 돼요. 이 부분의 매물대, 이 매물대를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대응들 하시고요. 특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경고가 계산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가는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보유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안랩처럼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 주자 이렇게 떴잖아요, 주자.
자, 안랩 가지고 한번 볼까요? 안랩이라는 종목이 어제 몇 시에 뉴스가 떴나? 어제 3월 23일.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4시에서 5시 사이. 4시 21분에 떴네요, 여기. 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어쩌고저 언제? 3월 24일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됨. 이렇게 해당이 될 때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됨. 이런 식으로 내용이 떠요. 그리고 종목 옆에 HTS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대부분 표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주자가 뜨거나 아니면 뭐 별표가 뜨거나 뭐. 그래서 그 공시 이런 급등을 하면은 공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급등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언제 이런 것들이 뜨는지 그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떴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 하고 계시다가 한 방 얻어 맞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얻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성건설이 6%, 10%, 29% 오늘 상한가 잘하면 안 뜨겠네. 뜰지 안 뜰지 확실히 모르겠네. 아직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게 계산을 해봐야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상으로는 5시까지 안 뜨면 뭐 거의 안 뜨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상승한다 그러면 내일은 무조건 뜨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야 이거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내일 또 사야 되겠다. 혹시 그러신 분들 주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개별주 장세가 계속 펼쳐질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거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 차트 박스권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750에서 위로는 2750, 밑으로는 2600 정도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그죠? 여기에서 박스권 정도의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2700선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어제 미국장이 전개되면서 나와 있는 인플레이 문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 기준금리 인상 앞으로 6번 하겠다. 그리고 5월, 6월에는 0.5씩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5월부터 양적 긴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양적 긴축이 먼저 아시죠, 여러분들? 긴축.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걷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공격적으로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공격적으로 걷어들이겠다라면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오겠죠, 그죠? 시장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자, 시장이 꾸역꾸역 올라가기는 했어요. 올라가긴 했지만은 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기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사죠. 네, 이런 추세입니다. 지금 이런 추세. 외국인이 안 사주고 기관이 매수를 안 해주는데 개인들이 시장을 확 끌어올린다? 그건 극히 힘든 일이에요. 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개별주 장세인 거예요. 개별주. 어떤 테마, 뭐, 뭐 부동산 정책. 뭐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일성건설 상한가 들어갔어. 뭐 범양건영 급등했어. 뭐 이런 종목들. 뭐 한두 종목 가지고 뭐 외국 개인들이 세력화 해가지고 띄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일부 종목은 띄울 수 있지만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차트 보셔야 되겠지만은 원달러 환율 차트 자 오늘 그 사이에 좀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린 게 얼마예요? 1218원. 많이 내린 게 1218원. 1200원 위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자금을 투입할 만한 여건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됩니다. 이쪽 위에서는. 그러니 계속 파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익히 아셔야 되고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파악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 테마주 매매를 하실 때는 말씀드렸지만은 주자가 달리지는 않는지 경자가 달리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예를 지금 들어드린 거잖아요, 그죠? 주자가 달리게 되면 어떻게 돼? 경자가 달리게 되면 어떻게 돼? 뭐 그런 예를 뭐 두 종목 예를 들어드렸는데, 자 주자가 달리고 급락한 안랩입니다. 그리고 자 경자가 달리고 급락한 AT 세미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뭐 올라간다고 계속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 들어가 있는 종목은 관심도 갖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 막 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익히 아시고 시장에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챙기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험악해지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양적 긴축 정책을 강력한 양적 긴축 정책을 펼친다라면 시중에 돈이 줄어드는데 이 주식 시장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파악을 하시고요. 개별 테마주 장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개별 테마주 장세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이 좀 필요한 거죠, 그죠? 경험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일성건설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자 상한가 한 방 나오고 눌림목으로 진행이 잘 됐죠, 그죠? 눌림목 진행되면서 거래가 어떻게 됐어요? 바짝 줄었어요. 거래가 바짝 줄었어요. 거래가 바짝 준다는 얘기는 상한가 들어갈 때는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상한가 안 들어가고 여기서 왔다 갔다 음봉도 나왔다 양봉도 나왔다 이러고 쉬고 있으니까 또 관심들이 없어져. 이럴 때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심들이 줄어들 때. 이럴 때 매수를 하셔야지 이런 시세를 보시는 거지. 오늘처럼 막 상따한다 뭐 얼마나 먹으려고 상따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좀 차트를 봐가면서 상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매물대가 잔뜩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이거 오늘 상따를 했다. 뭐 얼마 먹겠냐고요, 이거. 얼마를 먹겠냐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뭐 100원 뛰기 한다. 그런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주의하시면서.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역사적인 대량 거래가 실려 있습니다. 역사적인 대량 거래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패턴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급등을 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자 연속성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연속성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얘가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거는 아닌지 그거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뭐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자 당분간은 대형주 장세가 아닙니다. 개별 테마주 장세예요. 계속 개별 테마주 장세고요. 시장 흐름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니까 이런 모습.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은 깊게 조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차트거든요. 이게 깊게 조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개별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개별주 장세. 개별주로 대응을 하셔야지 나는 자금이 많아. 그래서 난 대형주 살 거야. 이런 장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장세가. 그래서 개별주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개별주 급등하면은 급등 그 흐름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략이. 그래서 급등하기 전에 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만 보셔도 삼성전자 차트를 보셔도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급격하게 돌았을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기 이평선, 굵은 위에 있는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상승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락 추세로 지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밑으로 꼬부라졌어요. 밑으로 꼬부라지면은, 밑으로 꺾이면은, 조정이 오랜 기간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자, 보십시오.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자, 장기 평선 이렇게 상승하다가 자, 여기 꼬부라졌어요. 그죠? 여기 요렇게. 꼬부라졌어요. 시간 많이 갔다 그랬죠. 엄청나게 시간 많이 갔다고요. 자, 요 모습. 자, 요렇게 꼬부라지기 시작하는. 지금 위치가 요 위치 아닌가요? 오늘의 위치가. 자, 살짝 꺾이죠. 이제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쭉 상승하다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네.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꺾이기. 단기 이평선처럼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장기 이평선입니다. 장기 이평선. 이렇게 한번 추세가 꺾이면은요. 이거 돌려 세우는데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몇 개월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 봉 길이로 뭐 이렇게 따질 게 아니에요. 봉 길이로 따질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얘가 언제쯤이나 이거 돌려 세우겠냐고요. 이거를 언제쯤 이 꺾인 거를 갖다가 언제쯤 다시 이렇게 틀겠냐고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기를 개별주 장세다. 개별주 장세. 자, 아까 월봉도 말씀드렸죠. 월봉상 아직 조정의 자리는 열려 있다. 조정의 자리는 아직 여기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죠? 조정의 자리는 아직도 추가 조정일 가능성이 다분히 좀 있어 보입니다. 시장 여건에 따라서. 자, 매매 동량 오늘 뭐 삼성전자 매매 동량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 매매 동량. 잠깐 볼까요? 삼성전자. 자, 매매 동량. 개인들이 655만, 거의 660만 주 매수했네요. 외국인들 587만 주 팔았습니다. 외국인들 계속 팔죠. 계속 팔아요. 개인들 계속 사요. 계속 사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는 못 띄워요. 이거 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좀 확인하면서 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말씀드렸고요. 개별주 장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개별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들 조금씩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금씩 매수 대응하셔가지고 좀 특히 이제
중장기주들은 조금씩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좀 언젠가는 바닥이 나올 텐데 그 바닥 나오고 이렇게 많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유효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좀 멀리 내다 보시고요. 그렇게 대응들 하시고요. 지금은 개별주 장세 일정 부분에 여러분들 자금을 가지고 잘들 대응해 보세요. 아직 정책 관련주들이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대장주다. 그거 막 알려드리면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달라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건설주들 다 꺼내놓고 한번 보세요. 어떤 게 가장 센가. 그래서 강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시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자, 무소TV 황 소장입니다.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면서 편안한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무소TV 황 소장 방송 청취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자, 편안한 오후들 보내시고, 자,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고 준비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무소TV 황 소장이었습니다.